윤석열 대통령 오전에는 첫 형사재판 절차를 마쳤고요. 이제 헌법재판소에 조금 전 막 도착을 했습니다. 네, 오늘 10차 변론길 증인신문이 마지막이 될지 관심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차정윤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오후 3시부터 10차 변론이 시작합니다. 화면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에 헌재에 도착하는 모습이 나가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변론이 2시부터 시작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서 1시간 늦추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후 3시에 한덕수 총리가 증인으로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한 차례 증인 신청이 기각됐다가 받아들여진 증인입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첫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한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는 무엇보다 계엄 당시 열렸던 국무회의 절차에 대한 질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총리는 앞서 국회에서 국무회의에 대해 실체적,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의 탄핵 심판에서 낸 의견서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요. 의안 제출과 검토 의견 명시, 의결 절차, 부서가 없었다면서 통상적인 국무회의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대통령 측은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안과 특검 발의 그리고 입법 독주 같은 것들을 부각할 걸로 예상됩니다. 한덕수 총리는 이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내각을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실제로 본인이 탄핵되기도 한 만큼 대통령 측에서는 야당 때문에 국정을 운영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하기에 적합한 증인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증인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입니다.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증인신문이 5시부터 시작되죠? 네,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홍 전 차장 지난 5차 변론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을 했고요. 또 정치인 체포 명단이 적힌 자신의 메모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출석한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 전 차장에 대한 증언과 메모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후 대통령 측에서 홍장원 전 차장을 증인으로 다시 부르자고 신청을 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였습니다. 네, 오늘도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가 많이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이 메모 신빙성 논란을 제기하면서 근거로 든 게 2가지가 있었습니다. 메모가 여러 버전이 있다는 것, 그리고 CCTV를 확인해 봤을 때 홍장원 전 차장의 동선이 진술과 좀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은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오늘도 그런 비슷한 공방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오늘 마지막 증인은 조지호 경찰청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저녁 7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 청장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다가 지금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인데요. 앞서 조 청장은 혈액암을 앓고 있어서 앞선 2차례 증인신문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었는데 구인영장이 발부되면서 헌재와 협의를 했고 자진 출석하는 형태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네, 조지호 청장의 증인신문에서의 쟁점은 2가지 정도로 좀 좁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국회로 들어가는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는지 여부, 이것은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안을 의결하려는 걸 막으려고 했다는 시도가 있었던 걸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조 청장의 검찰 조서에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6차례 전화를 받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하나가 정치인 체포 명단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체포 명단에 대해서도 조 청장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바 있습니다. 오늘 10차 변론기일에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출석하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형사재판 공판 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신문에도 직접 출석을 했죠. 재판정에서는 별도의 발언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어서 헌재 탄핵 심판에도 참석할지가 관심이었는데 대통령 측은 오늘 오전 법원을 빠져나가면서 윤 대통령이 오늘 오후 탄핵 심판에도 출석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차 기일에 헌재 앞까지 왔다가 변론이 시작할 때쯤 그냥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대통령이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했고 그렇다고 대리인단이 설명을 했지만 이미 당일 어떻게 진행될지 미리 공지가 됐기 때문에 이례적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탄핵 심판 막바지만큼 여러 가지 고민이 드러났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9차 변론기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까지는 왔었습니다. 다만 변론에 직접 출석하진 않았고요. 9차와 10차가 좀 다른 건 9차 때는 증인신문은 없었고요. 오늘은 증인신문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윤 대통령이 실제로 변론에 들어갈지는 오후 3시쯤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헌재가 지정한 변론기일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증인 3명 외에 추가로 채택된 증인이 없기 때문에 이제 변론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흐름대로 간다면 이제 최후 변론에 들어가게 됩니다. 앞선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대통령 측이 최후 변론에 필요한 시간을 말하면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 남은 변수라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모두 사퇴하는 것일 텐데 이것 역시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인 만큼 심판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오후 5시에는